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듣다 보면 혼란이 생겨요. 아, 내가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이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후두의 위치, 후두의 안정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후두를 낮은 위치, 안정적인 위치에 두고 노래를 해야 된다 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후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소리가 좋은 소리이고 또 편안하고 건강한 소리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노래를 가창을 할 때 조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실제 노래할 때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지금의 후두 위치가 괜찮은 걸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제가 소리를 내면서 후두 위치에 따른 소리의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실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우리의 후두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훈련을 하고 발성 연습을 할 때 후두의 위치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론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두가 무엇인지, 그리고 후두의 위치가 노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후두는 발성기관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발성기관이고 둘째로는 음식물이 기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후두 덮개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발성적인 거에 대해서만 다룰게요. 그래서 발성기관이에요. 소리를 나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후두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성도, 소리의 길을 따라서 올라와서 조음기관인 입에서 반죽이 되어서 말이나 노래가 되는 것이죠. 후두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근육과 연골과 인대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 가장 많이 개입을 하는 기관인 이 성대가 바로 후두의 일부입니다. 성대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고요. 그 바깥쪽을 연골과 근육들이 이렇게 마치 방패처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싸고 있는 후두의 일부를 손으로 직접 만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가 나의 후두입니다. 남자분들은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 후두의 위치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손을 목에 대볼게요. 하고 저음을 내보세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으로 한번 이어서 소리를 내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8, 90%는 후두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가 이렇게 쑥 목 안쪽에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후두의 위치 변화는 특히 우리가 고음을 낼 때 두드러지는데요. 고음을 낼 때 후두가 위로 올라오면서 목 안쪽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조금 변하죠. 왜 이렇게 후두가 고음을 낼 때 올라오느냐? 그것은 바로 성대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돼 있어요. 혀와 혀를 움직이는 근육들과 입 안쪽과 목과 모든 것들이요. 두 개의 근육 조각인 성대 사이를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성대가 진동하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내는 소리가 바뀝니다. 저음일 때는요, 우리의 성대가 짧고 두꺼워요. 그리고 진동이 느립니다. 고음으로 올라갈 때는 우리의 성대가 얇고 길어집니다. 그리고 진동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늘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스트레칭 해봐서 다 알죠. 다리 뒤쪽 근육 쭉쭉 늘리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대 근육이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성대 근육을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대가 잘 늘어나려고 하는데 성대를 늘어나야 고음이 나는데 이 상태에서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삑사리도 나고 소리가 잘 안 나요.
고음을 올리려고 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음에서 성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성대가 붙으면 고음이 잘 나는데 이걸 잘 붙여줄 수가 없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메꿔주려고, 이런 성대 접촉이 부족함을 메꿔주려고 우리의 후두가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목 안쪽을 조금 좁게 만들면서 성대 진동수를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목 안이 좁아지면서 성대가 고음을 내게 해주는 이런 현상을 후두의 보상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두가 올라간 소리가 듣기 좋지가 않죠. 전문 용어로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떻게 되느냐? 후두는 안정된 상태에서 후두 안의 일부인 성대는 근육이 잘 늘어나고 또 잘 접촉되어서 소리를 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고음, 이렇게 찢어지는 고음이 아닌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고음이 됩니다. 그 후두 내리는 훈련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습 방법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런데 우리가 후두를 내린다라는 개념을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목이 좁아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났던 건 후두 위치가 올라가서구나. 아, 그러면 후두 내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듣다 보면 혼란이 생겨요. 아, 내가 좋아하는 이 가수 지금 성대가 좁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듣기가 좋지? 나 이대로 연습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괜찮아, 사랑이야. 분명히 성대가 좁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듣기가 좋네. 나 저렇게 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후두를 완전히 내린 채로 한번 노래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나나요? 뭔가 대중가요 같은 느낌은 아니죠. 조금 클래식에 가까운 느낌이죠. 클래식 가수들이 노래할 때 보면 턱의 위치가 굉장히 내려와 있어요. 이 후두 위치를 낮게 해주려고. 그래서 뭐 남자 성악가들 생각해 보세요. 내 센도르마 내 센도르마 이런 식으로 후두 위치를 계속 조금 낮게, 정말 많이 낮게 쓰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입의 모양도 그래서 아래 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이. 그런데 우리가 대중음악에서는 음향 증폭 장치를 쓰죠. 바로 마이크와 앰프. 그래서 우리가 굳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용음악에서는 반드시 클래식처럼 후두 위치가 낮은 소리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후두 위치가 높거나 한 중간 정도 되는 소리들을 의도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죠.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제가 방금 여러 개의 후두 위치를 계속 바꿔주면서 썼어요. 그저 지금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후두 위치가 높죠. 그저 보다는 그저 후두 위치가 높아요. 바라보고 이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공간을 조금 좁게 썼어요. 후드 위치를 높게 썼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뭔가 조금 공간을 좁게 씀으로써 애절한 느낌이 조금 더 들죠. 감정 표현도 조금 더 되고요. 똑같이 이 가성을 쓰면서 후드 위치를 낮게 쓸 수도 있어요.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지금은 제가 가성을 쓰면서도 후드 위치를 굉장히 낮게 썼어요. 이렇게 똑같은 가성을 쓸 때도 후드 위치를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 즉 목 안쪽의 공간을 좁게 쓰느냐 넓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무궁무진한 톤과 느낌,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중음악을 부르는 대중 가수들의 어떤 묘미죠. 또 우리가 어떤 감정이 아주 격해지고 파워풀하게 전달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을 부를 때는 후드 위치를 낮은 상태에서 고음을 불러줌으로써 좀 감정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부른 거미 노래 1절을 부른다면 제가 앞서 부른 것처럼 높은 후드 위치와 낮은 후드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아주 감정적으로 쓸 거예요. 근데 제가 2절이나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후렴을 부른다면 제가 후드 위치를 낮게 입안 공간을 넓게 쓰면서 이렇게 노래를 할 겁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불렀던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감정선이 진해졌죠. 어느 정도 후드 위치를 안정되게 한 상태에서 고음을 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 다음에 연습 과제로 후드의 위치를 조금 다양하게 한 단락 안에서도 후드 위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계속 똑같은 톤을 노래 안에서 보여줄 때보다 조금 다채로운 톤을 보여줄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감동이 올 수 있고, 풍부하다, 뭔가. 조금, 와, 정말 이렇게 뭔가 마음을 울린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후드 위치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한 중간 정도의 항이 하나가 있다라면 뮤지컬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용음악의 후드 위치가, 클래식의 후드 위치가 매우 낮다라고 하면 클래식의 후드 위치와 대중가요의 후드 위치 한 중간 정도 있는 게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들어보면 딱 들었을 때도 직관적으로 대중가요와 클래식의 중간이라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후드 위치도 그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하늘을 봐 황금별이 떨어질 거야. 이걸 성악식으로 부르면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이렇게 되겠죠. 대중음악식으로 부르면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뮤지컬의 후드 위치는 딱 한 그 중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